장례식장의 국화 향기가 아직도 옷에 배어 있었다. 사흘 밤낮을 울다가 이제야 겨우 잠이 든 것 같은데 현관 초인종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남편 박재훈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문을 열자 정장을 갖춰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김선옥 씨 맞으시죠? 법무법인 신명의 최민호 변호사입니다. 고인의 유언 집행과 관련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유언? 재훈이가 유언을 남겼다고. 40년을 함께 살면서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어리둥절한 채로 변호사를 거실로 안내했다. 작년 10월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저희 법무법인의 보관을 의뢰하셨고 사망 시 유족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봉인이 되어 있는 두꺼운 갈색 봉투. 손이 떨렸다. 작년 10월이라면 재훈이가 췌장암 진단을 받은 직후였다. 봉투를 뜯었다. 정갈한 글씨로 쓰인 유언장이 나왔다. 그런데 첫 줄부터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사랑하는 지연에게. 지연? 내 이름은 선옥인데.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분명히 한지현이라고 적혀 있었다. 손에 힘이 풀려 유언장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실례지만 이 유언장에 적힌 수혜자가 부인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귓가에서 웅웅거릴 뿐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계속 읽어내려갔다. 지연아,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용인의 토지, 그리고 예금 3억 원을 너에게 남긴다. 우리 아들 민준이를 잘 키워줘서 고마워. 민준이에게는 내가 진짜 아버지라는 걸 언젠가 꼭 말해주길. 사랑했어, 지연아. 평생 너만 사랑했어. 민준이? 우리 아들 민준이? 아니, 내 아들 민준이를 말하는 건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부인 괜찮으세요? 변호사가 다가왔지만 나는 손을 내저었다. 괜찮을 리가 없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 이름으로 유언장을 남겼다. 게다가 내 아들이 그 여자의 아들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민준이는 제가 낳은 아들이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유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여기 한지연 씨에 대한 정보와 함께 고인이 작성한 친자 확인 서류가 있습니다. 친자 확인 서류.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한지연 55세 서울시 강남구 거주. 고등학교 동창. 미혼. 그리고 가장 아래에 적힌 문장. 박민준의 생모. 1989년 7월 15일 출생과 동시에 입양 보냄. 1989년 7월 15일. 민준이의 생일이었다. 민준이를 입양한 날.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재훈과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입양을 결심했다. 그때 재훈이 먼저 입양을 제안했다. 선호가 우리 아이를 입양하자.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랑으로 키우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만난 게 갓 태어난 민준이었다.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왔고 우리는 생후 일주일 된 아기를 품에 안았다. 나는 그날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건가? 재훈이가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내게 입양시켰다는 건가? 나가주세요.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다.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변호사는 더 이상 말없이 명함을 테이블에 놓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40년. 40년을 함께 살았다. 재훈은 성실한 남편이었다. 매일 저녁 집에 돌아왔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으며 나를 존중했다. 민준이를 친자식처럼, 아니 친자식보다 더 아끼며 키웠다.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인가? 휴대폰을 집어들고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36살이 된 아들에게 내가 사실은 아빠와 다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민준이는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고등학교 때 우연히 서류를 보고 알게 됐고 우리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이는 울면서 말했다. 엄마, 아빠,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저한테는 엄마, 아빠가 진짜 부모예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주제를 다시 꺼내지 않았다. 나는 유언장을 다시 펼쳤다. 강남 아파트. 그 아파트는 재훈이가 20년 전에 투자 목적으로 산 거라고 했었다. 지금은 시세가 15억 원은 좋게 넘을 것이다. 예금 3억 원까지 합치면 20억 원이 넘는 재산이다. 우리 집은? 나는 뭘 받는 건가? 손을 떨며 다른 서류들을 뒤적였다. 그제야 또 다른 유언장이 나왔다. 이번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내 김선옥에게. 오래 함께해줘서 고마웠소. 당신은 좋은 아내였고 훌륭한 어머니였소. 이 집과 남은 예금 5천만 원을 당신에게 남기요. 이 집. 우리가 30년을 산 이 30평짜리 아파트. 시세로 치면 6억 원 정도. 그리고 5천만 원. 그게 40년의 대가란 말인가? 웃음이 나왔다. 쓴 웃음이었다. 나는 침대에서 재훈의 유품 상자를 꺼냈다. 지갑, 시계, 몇 장의 사진들.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손이 멈췄다. 구겨진 사진 한 장. 교복을 입은 재훈과 단발머리 여학생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뒷면에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다. 재훈아 사랑해. 지현. 1973년. 우리가 결혼하기 7년 전이었다. 사진 속 여학생은 예뻤다. 맑은 눈망울에 수줍은 미소. 재훈도 행복해 보였다. 나는 재훈의 휴대폰을 찾았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다. 그마저도 아이러니했다. 문자 메시지함을 열었다. 지읒이 음나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였다. 지현. 한지현. 병원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민준이가 승진했대요. 아빠한테 고마워한다고 전해달래요. 메시지들은 담담했다. 애틋하지도 열정적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오래된 부부 같은 느낌이었다. 그게 더 가슴 아팠다. 갤러리를 열었다. 사진은 대부분 가족 사진이었다. 그런데 한 폴더가 눈에 띄었다. 업무라는 이름의 폴더. 열어보니 몇 장의 사진이 숨겨져 있었다. 병원 복도에서 찍은 사진. 휠체어에 앉은 여자와 그 옆에 선 재훈. 여자는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재훈도 웃고 있었다.
한지현도 아팠던 것이다. 재훈이 병원비를 대줬다는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다. 두 사람은 함께 아팠고 함께 치료받았던 것이다. 눈물이 났다. 질투 때문이 아니었다. 배신감 때문도 아니었다. 그저 슬펐다. 내가 모르는 곳에서 재훈에게는 또 다른 삶이 있었다. 또 다른 사랑이 있었다. 다음 날 나는 강남으로 향했다. 한지연을 만나야 했다. 진실을 들어야 했다. 인터폰을 눌렀다. 잠시 후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한지연 씨 맞으십니까? 박재훈의 아내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한지연은 사진 속 고등학생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물론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단아하고 우아했다. 들어오세요. 한지연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집안은 깔끔했다. 미니멀한 인테리어, 큰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우리는 소파에 마주 앉았다. 한지연이 차를 내왔다. 나는 한 모금 마시고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이가 당신 아들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네. 한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훈 씨와는 고등학교 때부터 연인이었어요. 졸업 후에도 계속 만났죠. 그러다 제가 임신했고 그때 재훈 씨는 이미 선옥 씨와 약혼한 상태였어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럼 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재훈 씨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저희 집안이 좋지 않았거든요. 재훈 씨 부모님은 선옥 씨 집안을 선택하셨죠. 그건 사실이었다. 시부모님은 우리 집안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 그래서 아이를 포기하신 겁니까?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한지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재훈 씨가 제안했어요. 자기가 입양하겠다고. 자기 아이를 자기 손으로 키우겠다고. 그래서 저는 동의했어요. 나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저를 속인 겁니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선옥 씨도 아이를 원하셨잖아요. 민준이를 사랑하셨잖아요. 맞는 말이었다. 나는 민준이를 사랑했다. 당신은 그동안 뭐 하신 겁니까? 혼자 살았어요. 재훈 씨를 기다리면서. 재훈 씨는 언젠가 저한테 올 거라고 했어요. 민준이가 다 크면 그때는 선옥 씨한테 진실을 말하고 저한테 오겠다고. 하지만 그 시기는 계속 미뤄졌어요. 그리고 결국 암에 걸려서. 한지연의 목소리가 잠겼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두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했고 한 남자는 두 여자 사이에서 평생을 살았다. 민준이는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재훈 씨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유언장은요? 그건 재훈 씨의 마지막 양심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재훈은 비겁했다. 살아서는 말하지 못하고 죽어서야 진실을 남긴 것이다. 당신은 행복했습니까? 한지연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행복과 불행을 구분할 수 없었어요. 재훈 씨가 보고 싶었지만 만날 수 없었어요. 민준이를 보고 싶었지만 다가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재훈 씨가 매달 찾아와 줬고 민준이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걸로 만족해야 했어요. 후회하진 않습니까? 매일 후회해요. 하지만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일어섰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유산은 받으십시오.
저는 민준이와 상의해야겠습니다. 선옥 씨, 민준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와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시간 있으면 집에 좀 들러줄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민준이는 1시간 후에 도착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앉아라.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나는 유언장을 꺼냈다. 민준이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점점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읽은 그대로야. 아빠한테는 첫사랑이 있었고 그 사람이 너의 생모야. 민준이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저는 아빠의 친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요? 엄마는 엄마야. 너를 낳진 못했지만 너를 키운 사람이야. 아빠는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민준이가 소리쳤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저는 입양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제 친아버지였다고요? 그럼 제 인생이 뭐예요? 엄마 인생은 뭐예요?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다. 나는 아들을 안았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도 몰랐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다. 생모를 만나보고 싶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저를 포기했는지 알고 싶어요. 알았어. 엄마가 연락해 볼게. 며칠 후 우리는 한지연을 다시 만났다. 카페에서였다. 한지연은 민준이를 보는 순간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아, 저를 아시나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가 사과받을 이유가 뭔가요? 나는 나약했어. 너를 혼자 키울 용기도 없었고 재훈 씨를 포기할 수도 없었어. 당신은 제 인생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나요? 다 알아. 재훈 씨가 매달 사진을 보내줬어. 너의 첫돌, 유치원 입학식, 졸업식, 결혼식. 다 봤어. 내 딸 은서도 봤어. 민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작년에 재훈 씨가 사진을 보내줬어. 너무 예쁘더라. 당신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나요? 자랑스러웠어. 그리고 슬펐어. 민준이는 한숨을 쉬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요. 하지만 당신을 알고 싶어요. 제 절반은 당신에게서 왔으니까요. 한지현이 고개를 들었다.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그날 이후 민준이는 가끔 한지현을 만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한지연은 유산 중 절반을 민준이에게 주겠다고 했다. 민준이는 거절했다. 아빠가 당신에게 준 거예요. 제가 받을 이유가 없어요. 저에게는 이미 엄마가 있어요. 민준이는 내 손을 잡았다. 이 사람이 제 엄마예요. 저를 낳지 않았지만 저를 키운 사람이요. 그 말에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한지현도 울고 있었다. 재훈이 세상을 떠난 지 3달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그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게 됐다. 사랑은 단순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의미는 피보다 깊을 수 있다는 것. 어느 날 민준이가 한지현과 함께 우리 집에 왔다. 엄마, 저 한지현 씨랑 이야기 많이 했어요. 저는 두 분 모두 제 엄마라고 생각해요. 한 분은 저를 낳아주셨고 한 분은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두 분이 친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와 한지연은 서로를 바라봤다. 40년 동안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알지 못했던 두 여자. 천천히 해보죠. 내가 먼저 말했다. 한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다. 어색했지만 완전히 불편하지는 않았다. 식사 후 한지연이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민준이가 어렸을 때 썼던 거예요. 출산할 때 병원에서 준 손수건이에요. 제가 가진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이제 돌려드리고 싶어요. 나는 손수건을 받아들었다. 고맙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 생각했다. 재훈은 과연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 아니,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른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의미로. 다음 주 나는 한지연에게 연락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우리는 동네 카페에서 만났다. 이번에는 민준이 없이 둘만. 연락해 주셔서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이럴 줄은 몰랐거든요. 솔직히 물어볼게요. 재훈을 사랑했나요? 네. 평생 사랑했어요. 행복했나요? 아니요. 매일 기다렸어요. 재훈 씨가 오는 날을.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기다리다가 늙었어요. 그럼 후회하나요? 당연하죠. 하지만 후회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저는 재훈과 결혼해서 행복했어요. 적어도 유언장을 보기 전까지는요. 알아요. 재훈 씨가 그러셨어요. 선옥 씨는 좋은 아내라고. 그 미안함으로 40년을 산 건가요? 아니요. 책임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익숙함이요. 그 말이 묘하게 위로가 됐다. 우리 이상한 관계네요. 한 남자를 사이에 둔 두 여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냥 두 여자예요. 늙고 지친. 한지연이 웃었다.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맞아요. 우리는 그냥 두 여자예요.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만났다. 친구라고 부르기엔 복잡한 관계였지만 완전한 타인도 아니었다. 1년이 지났다. 민준이의 딸 은서가 유치원에 입학하는 날 우리는 함께 갔다. 나와 민준이의 아내 그리고 한지연. 엄마, 저분은 누구예요? 은서가 한지연을 가리키며 물었다. 할머니의 친구분이야. 아, 그럼 할머니가 두 명이네. 은서가 웃으며 한지연의 손을 잡았다. 한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는 함께 은서의 입학식을 지켜봤다. 그리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어색하지만 나쁘지 않은 사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가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한지연 씨를 받아들여 주셔서요. 쉽진 않았지. 하지만 넌 내 아들이잖니. 내가 편하면 엄마도 괜찮아. 엄마는 제게 최고의 엄마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날 밤 나는 재훈의 사진을 꺼내봤다. 오래된 사진 속에서 그는 젊고 행복해 보였다. 나도 젊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 당신은 비겁했어요. 살아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죠. 하지만 나는 사진에 대고 작게 속삭였다. 그래도 민준이를 낳아줘서 내 인생에 가져다줘서 고마워요. 비록 당신의 방식은 잘못됐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좋은 아들을 얻었으니까요. 사진을 도로 앨범에 넣으며 생각했다. 인생은 단순하지 않다. 선과 악, 옳고 그름으로 나눌 수 없다. 재훈은 잘못했지만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한지현도 마찬가지였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이었고, 불완전한 선택을 했고, 불완전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게 인생이었다. 이제 나는 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한지연을 용서하는 건, 재훈을 용서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65살의 나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다.